딱 10초만 빌리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고 나면 여러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하시게 될 겁니다. 가슴이 꽉 막혀서 입이 열리지 않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혼자만 알고 있기가 너무 억울해서 옆 사람 손을 잡아 끌고 싶어지실 겁니다. 효심으로 변을 받아낸 며느리는 있었습니다. 학대받으면서도 시어머니를 봉양한 여인도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살다간 며느리 이야기는 조선팔도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을 받아낸 그 행동의 진짜 이유가 온 마을을 뒤집어 놓고 시어머니 스스로 무릎을 꿇게 만들고 죽을 뻔한 사람을 살려낸 이야기는 조선 500년에 단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습니다. 단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평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래도 계속 착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억울하게 당하고만 살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 질문에 아무 말 없이 대답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들어보십시오. 나이 23, 여자입니다. 시집 온 지 7년째입니다. 남편은 과거 준비한다며 한양에 가 있어 집에 없습니다. 시어머니에게 7년 동안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동네 사람 그 누구도 이 여자 편을 들어준 적이 없습니다. 12살 딸아이만이 어머니 곁을 지켜왔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기댈 곳도 없고 도망칠 곳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 여자가 맨손으로 시어머니의 변을 받아낸 이유를 오늘 끝까지 다 들으시고 나면 등줄기에 소름이 돋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평생 시어머니에게 당하면서도 도망치지 않은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자리에서 알게 되실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12살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단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채널은 여러분의 선택으로 숨을 쉽니다.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니라 이 공간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는 약속입니다. 좋아요 하나는 제작진에게는 계속 들려달라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잠깐의 터치로 이야기는 멈추지 않고 이어집니다. 지금 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야담 한 모금을 계속 살아 숨쉬게 합니다. 조선 후기 전라도 어느 산골 고을의 이야기입니다. 강진사댁은 그 고을에서 이름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기와집에 논밭이 넉넉하고 마을 사람들이 강진사댁이라 부를 때는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집이었지요. 소슬대문 앞에는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봄이면 초록으로, 여름이면 짙은 녹음으로, 가을이면 황금빛으로 물드는 나무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도 보이는 그 느티나무를 가리키며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강진사댁은 복받은 집이요. 그 집 며느리의 이름은 옥년이었습니다. 옥빛 연꽃, 이름처럼 맑고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16에 시집을 왔습니다. 그때만 해도 강진사 어른이 살아계셨고 강진사댁은 그래도 사람 사는 집이었습니다. 옥년은 첫 해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복순이라 불렀습니다. 복이 순하게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복순이가 태어나던 날을 옥년은 평생 잊지 못합니다. 산실 문을 닫아 걸고 동네 할머니가 아이를 받아내는 동안 옥년은 소리를 죽이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프다고 소리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윤씨 부인 앞에서 나약한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나오던 그 순간에도 옥년은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산실문 너머로
시어머니 윤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가 아들 하나 못 낳고 딸만 낳다니 우리 집 팔자가 기구하지. 이웃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문 너머까지 들렸습니다. 피도 채 마르지 않은 몸으로 갓아이를 낳은 옥년의 귀에 고스란히 들렸습니다. 옥년은 울지 않았습니다. 갓 태어난 복순이의 손을 꼭 쥐었을 뿐입니다. 손가락이 5개인 그 작은 손을 너무 세게 쥐면 다칠까봐 살살 쥐었습니다. 복순아, 엄마가 있다. 엄마가 여기 있어. 그리고 그때부터였습니다. 이 집에서 옥년의 진짜 삶이 시작된 것은 7년이 흘렀습니다. 강진사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른이 살아계실 때만 해도 그나마 집안에 공기가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도 강진사 어른이 저녁에 부르는 한마디 옥년아, 밥은 먹었냐, 그 한마디가 옥년에게는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른이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이 집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남편 봉출은 과거 준비를 핑계로 한양에 머물며 1년에 한 번 내려올까 말까였습니다. 사실 그가 자주 내려오지 않는 이유를 옥년은 알고 있었습니다. 봉출은 이 집에 있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무엇도 선택하지 않기 위해 아예 없는 사람이 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것이 비겁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겨진 것은 옥년과 복순이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씨 부인, 그리고 시누이 점례. 점례는 결혼해서 이웃 마을에 살았지만 주기적으로 강진사 댁에 드나들었습니다. 올 때마다 어머니 윤 씨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그러면 윤 씨 부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점례가 돌아가고 나면 그 다음 날 반드시 옥년을 향한 윤 씨 부인의 말이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옥년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는 다 보았습니다. 12살이 된 복순이는 눈이 유독 맑은 아이였습니다. 어머니 옥년을 닮아서 작고 여려 보이지만 속이 깊었습니다. 복순이는 이 집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가슴속에 하나하나 쌓아두었습니다. 날짜와 함께, 상황과 함께, 누가 무엇을 했는지와 함께, 할머니가 어머니 밥상에서 반찬을 빼앗아 버릴 때, 고모 점례가 와서 어머니에 대한 험담을 하고 갈 때, 어머니가 새벽 부뚜막 앞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훔칠 때, 어머니가 밤에 논에서 일하다가 혼자 쓰러졌던 날, 복순이는 다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놓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이 기억들이 쓸모 있을 것이라는 것을 12살 아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직감이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버리면 안 된다는 직감이. 그 어느 날이 온 것은 봄이 다 지나고 더위가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쓰러졌습니다.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흘 전부터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고 이틀 전부터 변을 보지 못했으며 그날 새벽부터 배를 움켜쥐고 신음하더니 해가 뜰 무렵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진맥을 짚고 혀를 찼습니다. 장이 막혔소. 이대로 가면 사흘 안에 위험합니다. 의원이 물약 몇 첩을 놓고 갔습니다. 그러나 장이 막힌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약이 아니었습니다. 변이 나와야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점례가 어머니 방에 잠깐 들어갔다 나와서는 손으로 코를 막았습니다. 냄새가 너무 심해. 이건 며느리가 할 일이지. 그 말이 마당까지 울렸습니다. 마당 끝에서 일을 하던 옥년의 귀에 들렸습니다. 옥년은 하던 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을 씻지도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방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복순이는 방문 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앉아서 맨손으로 시어머니의 변을 받아내기 시작하는 것을.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은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뭔가를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처럼. 7년의 시간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옥녀는 강진사 댁에서 7년 동안 딱 두 가지만을 해왔습니다. 일하는 것, 그리고 버티는 것.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부뚜막에 불을 지피고 밥을 지었습니다. 그 불빛 아래서 옥년의 손은 항상 빨갰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이 걸려서 손마디가 터지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밥을 지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했습니다. 논에 나가 허리를 굽혔습니다. 밭을 맸습니다. 장작을 팼습니다. 저녁에 들어오면 또 부뚜막에 앉아 불을 지폈습니다. 그렇게 7년이었습니다. 그 7년 동안 윤 씨 부인에게 들은 말 중에 온전한 말이 몇 번이나 있었는지를 옥녀는 헤아린 적이 없습니다. 헤아리다가는 살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연이 잃은 소처럼 해도 아들을 못 낳으니 우리 봉추리가 저런 년한테 발목이 잡혀서 저 아이 복순이가 어미를 닮아서 쓸모가 없어. 마지막 말만은 옥년이 반응했습니다. 복순이를 닮아서 쓸모없다는 말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눈빛을 윤 씨 부인은 싫어했습니다. 눈을 어디다 뜨고 있어, 이년아. 그날 저녁 옥녀는 밥을 굶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밥상을 들어 마당에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복순이가 밤에 몰래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부뚜막 재 속에 숨겨두었던 밥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그것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전부가 옥년에게 가혹했던 것은 아닙니다. 딱 한 사람이 달랐습니다. 강진사 어른이었습니다. 강진사는 학문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의서를 좋아해서 집에 의학책이 여러 권 있었고 한방의술에도 조예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살아계실 때 옥년에게 딱 한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지식이었습니다. 강진사 어른이 살아계실 때 어른은 가끔 아무도 없는 사랑채에 옥년을 불렀습니다. 언제나 저녁 무렵이었고 어른은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옥년아, 앉아라. 옥년이 앉으면 어른은 낡은 책 한 권을 꺼내셨습니다. 표지가 너덜너덜한 의서였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힘이란 것은 주먹이 아니야. 아는 것이다. 알아야 살아남는다. 어른은 의서를 펴서 옥년에게 읽어주셨습니다. 사람의 몸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음식이 독이 되는지, 어떤 색깔의 소변과 변이 어떤 병의 신호인지, 어떤 냄새가 위험의 징조인지, 사람의 변을 보면 그 사람의 속을 알 수 있어. 색깔과 냄새, 그리고 굵기. 이 세 가지가 이상하면 반드시 무언가가 잘못된 것이다. 옥년은 어른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외웠습니다. 글을 쓸 수 없었기에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어른이 읽어주시는 책의 내용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강진사 어른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른이 돌아가시기 사흘 전 밤이었습니다. 어른은 옥년을 또 사랑채로 부르셨습니다. 그날은 책을 가져오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앉아서 옥년의 얼굴을 한참 보셨습니다. 옥년아. 예, 아버님. 내가 미안하다. 옥년은 그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른의 눈에 물기가 있었습니다. 이 집에서 내가 고생이 많다는 것을 안다. 내가 있는 동안은 내가 막아주지 못한 것이 많았다. 내가 없어지고 나면
더 힘들어질 것이다. 아버님, 하지만 내가 배운 것이 있어. 언젠가 그것이 쓸모가 있을 것이다. 이 세상에 공으로 배운 것은 없어. 반드시 쓸 날이 온다. 어른은 그 말을 남기고 사흘 후에 돌아가셨습니다. 옥녀는 3일을 내리 울었습니다. 이 집에서 온전히 사람 취급을 해준 분이 어른 한 분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없어지고 나면 이 집은 어찌 될지 뻔히 알면서도 울었습니다. 복순이가 그 울음을 보았습니다. 복순이는 그때 처음으로 할아버지가 좋은 분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저렇게 울 수 있는 것은 저 어른을 진심으로 슬퍼하는 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복순이는 기억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랑채에서 어머니에게 자주 책을 읽어주셨다는 것을, 어머니가 그 말들을 입술을 달싹이며 따라 외웠다는 것을, 어머니가 그것을 다 외우고 사랑채를 나올 때 표정이 이상하게 조금 달라져 있었다는 것을, 그 이상함이 무엇인지를 복순이는 7년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강진사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시누이 점례에 드나드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던 것이 보름마다, 그러다 열흘마다가 되었습니다. 올 때마다 점례는 어머니 방에 오래 있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의 눈빛이 들어갈 때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한 눈빛이었습니다. 만족한 눈빛이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눈빛도 기억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점례가 다녀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처음 이상 증세를 보인 것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수저를 놓았습니다. 배가 좀 불편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밥을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닷새가 지났습니다. 변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래가 지났습니다. 새벽에 신음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열흘째 되는 날 아침 윤씨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진맥을 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장이 막혔소. 사흘 안에 변을 봐야 하오. 그렇지 못하면 위험합니다. 집안이 술렁였습니다. 점례가 남편 이서방을 데리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점례가 달려오면서 하는 말이 이상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그런데 재산 문서는 어디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야 하니까. 복순이는 마당 한 귀퉁이에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만일의 경우, 만일의 경우라고 했습니다. 할머니가 아직 살아있는데 고모는 만일의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복순이는 그 말을 가슴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꺼내지 않은 채로 의원이 다녀간 다음 날부터 집안의 모습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윤씨 부인의 방을 들여다본 사람이 있었고 들여다보지 않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시누이 점례는 하루에 2번씩 방문을 빠끔 열었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냄새가 심해서요라는 말을 달고 문을 도로 닫았습니다. 이웃 안악들은 마당에서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며느리가 해야지요. 그게라며 돌아섰습니다. 오직 옥년만이 방 안에 있었습니다. 옥년은 윤씨 부인의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물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고 물을 조금씩 먹였습니다. 배를 부드럽게 문질러 주었습니다.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새벽에 1번, 낮에 2번, 저녁에 1번, 밤중에도 1번 옥년은 방 안을 지켰습니다. 복순이는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이 집에서 어머니를 가장 괴롭힌 사람이 누구인지 복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지금 그 사람 곁에서 이마를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저녁에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방 안에서 혼자 죽을 끓이고 있는 어머니의 등 뒤에 가만히 서서 어머니, 왜 그래요? 옥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복순이를 보았습니다. 뭐가? 할머니한테 왜 그렇게 해줘요? 할머니가 어머니한테 한 것들 다 알잖아요. 나 다 봤어요. 옥녀는 잠시 복순이를 바라보다가 다시 죽을 저었습니다. 복순아. 예. 사람이 아프면 옆에 있어줘야 해. 그게 사람이야. 할머니가 어머니를 사람 취급 안 했잖아요. 그래도 복순이는 더 물었습니다. 그래도 가 대답이에요? 옥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그래. 그래도야. 복순아, 세상에 가장 힘든 말이 그래도야. 그래도 그 두 글자가 사람을 살리거든. 복순이는 그 말의 뜻을 그날 밤에는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복순이가 몰랐던 것입니다. 어머니가 시어머니 방에서 그렇게 오래 있었던 것이 전부 간호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옥녀는 방 안에서 윤씨 부인의 상태를 살피면서 동시에 다른 것도 살피고 있었습니다. 강진사 어른에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변의 색깔, 냄새, 그리고 굵기. 의원이 다녀간 첫날부터 옥녀는 그것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장이 막힌 것은 맞았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장이 막힌 것이라면 이렇게까지 빠르게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강진사 어른이 의서를 읽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장이 막히는 데는 이유가 있어. 나이가 들어서일 수도 있고 음식이 맞지 않아서일 수도 있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외부에서 들어온 것 때문에 막히기도 한다. 그럴 때는 냄새가 달라. 보통의 장폐색과는 달리 특이한 냄새가 나거든. 옥녀는 방 안에서 윤씨 부인 곁에 앉아 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첫날 밤 옥녀는 혼자서 잠들지 못했습니다. 냄새가 달랐습니다. 뭔가가 달랐습니다. 강진사 어른이 설명해 주신 것과 비슷한 냄새가 났습니다. 어른이 이 냄새가 나면 조심해야 해라고 하셨던 그 냄새가. 그런데 옥녀는 아직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확신하기 위해서는 더 가까이서 더 확실하게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변이었습니다. 변을 직접 받아내야 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옥년이 방 안에서 나오지 않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이 코를 막고 고개를 돌릴 때 옥년이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다리는 이유가 아무도 몰랐습니다. 효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착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진짜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한 사람 빼고는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점례가 이른 아침 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옥녀는 잠시 부엌에 나가 있었고 방 안에는 윤씨 부인만 있었습니다. 점례는 방에 들어가서 한동안 있다가 나왔습니다. 나올 때 손에 작은 주머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다시 방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 주머니가 없었습니다. 복순이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부뚜막 옆 그늘에 앉아있던 복순이가 점례가 주머니를 들고 방에 들어갔다가 주머니 없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순이는 숨을 죽였습니다. 어머니에게 말해야 할까? 말하면 어머니가 어떻게 할까? 그런데 그 순간 점례가 복순이를 보았습니다. 점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차가웠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봐. 복순이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점례가 허리를 굽혀 복순이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방금 뭐 봤어? 아무것도요. 그래, 아무것도 보지 않은 거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알겠지?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원이 다시 왔습니다. 윤씨 부인을 살피고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변을 봐야 합니다. 오늘 내로 변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은 제가 손 쓸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방 안에서 옥년이 들었습니다. 의원이 돌아갔습니다. 점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서방이 뭔가를 점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사랑채 쪽으로 걸어가면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했습니다. 복순이는 그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어머니가 나왔습니다. 복순아, 여기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복순이는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무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요? 방에 들어갈 거야. 또요? 응. 잠시 기다려. 어머니가 부엌에서 대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물을 담은 대야였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복순이는 방문 앞에서 조심스럽게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방문 아래 틈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 틈으로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윤씨 부인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윤씨 부인은 신음을 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잿빛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씨 부인이 눈을 뜨지 않은 채로 말했습니다. 됐어. 안 됩니다. 이대로 가면 위험합니다. 점례는? 점례 아씨는 지금 나가 계세요. 윤씨 부인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옥년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다가 눈을 다시 감았습니다. 그것이 허락이었습니다. 옥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순이는 방문 틈으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맨손으로 윤씨 부인의 변을 받아내기 시작하는 것을 복순이는 눈을 감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감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을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혼자 하는 일을 적어도 한 사람은 보고 있어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복순이가 이상한 것을 발견한 것은 어머니의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힘든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역겨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뭔가를 집중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변을 대야에 받아내면서 어머니는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색깔을, 상태를, 그리고 코를 조금 낮추더니 냄새까지 맡았습니다. 복순이의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어머니가 지금 효심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옥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주 짧게,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뭔가를 발견한 사람의 표정으로 굳었습니다. 방 안에서 윤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힘없는 목소리로. 옥년아. 예, 어머니. 왜 이런 걸 제가 해야지요. 아들 낳았으면 안 그래도 됐을 텐데. 그 말에도 옥년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다시 말했습니다. 야속하다. 예, 내가 야속해. 이렇게 잘하는 년을 내가 왜 그리 미워했나? 옥년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어머니 말씀 아끼세요. 기운이 없으실 거예요. 기운이 없어서 말하는 거야. 기운 있었으면 못했을 말이야.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복순이는 방문 틈에서 어머니의 등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아주 살짝, 알아차리지 못하면 지나칠 정도로. 그러나 복순이는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조금 떨리다가 멈추는 것을, 울다가 참은 것을. 어머니가 대야를 가지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복순이는 얼른 옆으로 비켜섰습니다. 어머니는 복순이를 보았습니다. 눈이 조금 빨갰습니다. 복순아. 예. 할머니 방에서 냄새 나도 오늘 하루 참자.
알겠지? 예. 그리고 오늘 고모 오거든. 할머니 방에 언제 들어갔다 나왔는지 잘 봐두어라. 복순이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고모. 고모가 방에 들어갔다 나왔는지를 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대야를 들고 뒷마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복순이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순이도 알았습니다. 자신이 사흘 전에 본 것을 어머니에게 말해야 한다는 것을. 그러나 점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차갑게 웃던 그 눈빛이. 복순이는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보자. 그때 말하자. 점례는 그날 오후에 다시 왔습니다. 남편 이서방과 함께였습니다. 이서방은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점례 혼자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서부터 목소리가 컸습니다. 어머니는 어때요? 많이 나빠졌어요? 의원이 뭐라 했어요? 마당에서 일하던 옥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 변을 못 보고 계세요. 아직도요? 어머니 방에는 계속 있었어요? 예. 점례가 옥년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허참. 냄새나는데 올해도 있었네요. 아무튼 잘하셨어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마당에 있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복순이도 알았습니다. 점례가 어머니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복순이는 슬그머니 방문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한 말이 있었습니다. 고모가 방에 언제 들어갔다 나왔는지 잘 보라고. 방 안에서 점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좀 어때요? 괜찮아요?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시네. 많이 힘드시죠? 윤씨 부인의 신음소리. 어머니, 제가 뭘 좀 가져왔어요. 좋은 약이에요. 이거 먹으면 좀 편해지실 거예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를 꺼내는 소리, 물을 따르는 소리. 자, 드세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점례가 나왔습니다. 복순이는 그 시간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미시 무렵, 방에 들어간 시간, 나온 시간, 손에 든 것, 손에서 없어진 것. 점례는 복순이를 보았습니다. 복순아, 왜 거기 서 있어? 그냥요. 방 안에 들어가 봤어? 아니요. 그래, 넌 그냥 공부나 해. 점례가 멀어졌습니다. 복순이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고모가 가져온 약. 의원이 준 약이 있는데 고모가 따로 약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직접 먹였습니다. 복순이는 떠올렸습니다. 사흘 전에 본 것을, 주머니를 들고 방에 들어갔다가 주머니 없이 나온 것을, 그리고 오늘 또 뭔가를 가지고 들어가서 없이 나온 것을. 복순이의 가슴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고모가 뭔가를 넣고 있습니다. 할머니 방에 뭔가를. 그런데 복순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아까 대야를 들고 나오면서 한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뭔가를 발견한 사람의 눈빛, 굳어진 표정. 복순이는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부엌에 있었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면서도 어머니의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옥년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고모 왔다 갔어요. 방에 한동안 있다 나갔어요. 옥년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 복순이가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들어갈 때 뭔가 있었는데 나올 때는 없었어요. 그리고 할머니한테 약을 드렸어요. 직접. 옥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가 문제예요? 고모가 약을 가져온 거잖아요. 옥년이 복순이를 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무거운 것이. 복순아,
혹시 그 주머니 어떻게 생겼었어? 작고 검은 주머니요. 묶음 끈이 있었어요. 옥년이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후 눈을 떴을 때 어머니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뭔가를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떤 결심인지를 복순이는 알 수 없었습니다. 복순아, 예. 고모가 이 집에 올 때 들고 오는 것들이 있었지? 전부터, 예. 그게 언제부터였어? 복순이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봄에 할아버지 제삿날 다음 날부터요. 그때부터 올 때마다 뭔가를 들고 왔어요. 옥년이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기억이 정확해? 예. 옥년이 복순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두 손으로 힘있게. 복순아, 앞으로 고모가 뭘 들고 오면 반드시 엄마한테 말해. 알겠어? 예. 그리고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 예. 복순이는 어머니의 눈을 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떨지 않는 눈이었습니다. 결심한 눈이었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가 할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아직 다 알지 못했습니다. 강진사 어른이 살아계시던 마지막 해 겨울의 이야기입니다. 그의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마당이 무릎까지 쌓이던 날 강진사 어른은 옥년을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무도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어른은 낡은 의서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읽어줄게. 펼쳐진 쪽에는 한자로 빽빽하게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옥년은 한자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어른이 입으로 읽어주시면 뜻을 이해했습니다. 어른이 읽으셨습니다. 동물이 몸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장이 반응한다. 아랫배가 단단하게 굳고 변을 보지 못하게 된다. 이때 변의 색이 검거나 잿빛으로 변하고 냄새는 보통의 썩은 내가 아니라 쇠붙이 같은 냄새가 섞인다. 이를 금수지치라 한다. 쇠녹의 냄새라는 뜻이다. 옥년은 그 대목을 입술 속으로 중얼거려 외웠습니다. 금수지취, 쇠녹의 냄새. 어떤 독인지에 따라 냄새가 조금씩 다르다. 구리 성분이 들어간 독은 약간 달콤하면서 금속 냄새가 섞이고 납 성분이 들어간 독은 싸하고 차가운 느낌이 난다. 비소가 들어간 독은 마늘 냄새와 비슷한 것이 나는데 평소 마늘 냄새와 미묘하게 다르다. 알아채기 어렵지만 한번 알면 절대 잊지 못한다. 그날 밤 옥년은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왜 어른이 이것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는지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제 알았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옥년이 윤씨 부인의 방에서 변을 받아내면서 맡은 냄새는 금수지취였습니다. 마늘 냄새와 비슷하지만 미묘하게 다른 냄새. 싸하고 차가운 기운이 섞인 냄새. 옥년은 그 냄새를 처음 맡던 순간부터 알았습니다. 이것은 병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강진사 어른에게 배운 것이 맞다면 이것은 독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주장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냄새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누가 믿어줄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옥년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일단 해독을 시켜야 합니다. 윤씨 부인이 살아있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습니다. 강진사 어른의 의서에는 해독 방법도 적혀 있었습니다. 비소 계열의 독에는 생강즙과 순물, 그리고 녹두탕이 효과가 있다고 했습니다. 장을 뚫어주는 것과 동시에 독을 흡착해 빼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옥년은 부엌에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의원이 준 약과 섞어서 그것이 며느리가 정성껏 끓인 약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아무도 그 안에 숟가루가 들어간 것을, 녹두가 갈려 들어간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옥녀는 확인해야 했습니다. 독을 넣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복순이가 말해준 것이 있었습니다. 고모 점례가 봄 제삿날 이후부터 올 때마다 작은 주머니를 들고 왔다는 것을, 방 안에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그 주머니가 없어진다는 것을 옥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알면서도 직접 말할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시누이를 고발한다고 해서 이 집 어느 누가 믿어줄 것입니까? 윤씨 부인은 딸을 믿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며느리가 모함한다고 할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딱 하나, 증거 하나. 옥녀는 그것을 찾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찾기 전에 옥년에게는 더 큰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습니다. 윤씨 부인의 상태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변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회복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해독이 아직 다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점례가 또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점례와 함께 온 사람은 이웃 마을의 어른 3명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나름 영향력 있는 노인들이었습니다. 점례가 대청마루에 그 어른들을 모아 앉히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러분도 보셔야 해요. 저 며느리가 지금 어머니 약에 뭔가를 몰래 넣고 있어요. 어머니가 낫기를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어머니 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서 살펴보니까 며느리가 이상한 것을 약에 섞더라고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은 옥년의 손이 멈췄습니다. 어른 중 한 분이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해치려 했다고? 제가 직접 봤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간호하는 척하면서 변을 받아내는 척하면서 사실은 확인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얼마나 버틸 수 있나? 복순이가 부엌 앞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손에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숨도 고르게 쉬었습니다. 그런데 눈이 이상했습니다. 무언가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순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에 누워서 어머니의 인기척을 느끼려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방에 없었습니다. 새벽 1시쯤 되었을 것입니다. 복순이는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이 조용했습니다. 달이 없는 밤이라 어두웠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물가에 있었습니다. 앉아 있었습니다. 우물돌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세운 채로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가 무릎 사이로 내려가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소리 없이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보니 어머니의 어깨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7년 동안 한 번도 소리내어 운 적이 없는 사람처럼 지금도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깨는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자리에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것을 본 적이 몇 번 없었습니다. 새벽 부뚜막 앞에서 눈물을 훔치는 것은 보았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우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다 내려앉은 것처럼 무릎 안에 얼굴을 묻고 울고 있는 어머니는 처음 보았습니다. 복순이는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면 울음을 멈출 것 같았습니다. 참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그랬습니다. 복순이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복순이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둠 속에 서서
어머니가 우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또 흔들렸습니다. 또 멈추었습니다. 어머니가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그 밤에 혼자 우물돌에 등을 기대고 아무도 없는 마당에서 복순이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열흘이었습니다. 열흘 동안 시어머니를 간호하면서 독을 해독하면서 점례를 감시하면서 증거를 찾으면서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마을 어른들 앞에서 범인으로 몰리면서 어머니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는데 7년 동안 한 번도 쓰러지지 않았는데 오늘 밤 우물가에서 혼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어머니를 위한 눈물이었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이 너무 불공평하다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착한 사람이 이렇게 혼자 우물가에서 울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새벽에 소리도 없이 무릎 안에 얼굴을 묻고 울어야 하는 사람에 대한 눈물이었습니다. 12살이었지만 복순이는 알았습니다. 이 세상이 이 사람 편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너무나 억울하다는 것을. 복순이는 걸어갔습니다. 소리 없이 발을 조심스럽게 놓으며 우물가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곁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갰습니다. 복순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복순아, 왜 나왔어? 자야지. 못 자겠어요. 들어가 있어. 감기 걸려. 어머니 곁에 있을 거예요. 옥년이 복순이를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복순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은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았습니다. 어머니가 오열했습니다. 소리 없이. 그러나 이번에는 어깨만이 아니라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복순이는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오래 그렇게 있었습니다. 달도 없는 새벽 두 사람이 우물가에 나란히 앉아 한 사람은 울고 한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울음이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완전히 멈추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라앉았습니다. 옥년이 말했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복순아. 예. 엄마가 무섭다. 뭐가요? 내가 틀렸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거면 어떡하지? 아버님한테 배운 것을 내가 제대로 기억하는 건지 확신이 없어. 복순이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할아버지가 왜 어머니한테 그걸 가르쳐 주셨는지 알아요? 옥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어머니가 이 집에서 혼자 있을 거 아는 거잖아요. 할아버지 없어도 어머니가 버텨야 한다는 거 알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가르쳐 준 거잖아요. 옥년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어머니 손에 쥐어준 거예요. 도망 말고 버텨라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 쓸 날이 온다고. 복순이가 어머니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그날이 지금이에요. 옥년이 복순이를 보았습니다. 12살짜리 딸이 어머니의 눈을 보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요. 옥년이 눈을 닦았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쉽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무릎이 굳어서 잠깐 흔들렸습니다. 복순이가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두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잡고 당겨주었습니다. 옥년이 일어났습니다. 새벽바람이 불었습니다. 옥년은 한 번 크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내쉬었습니다. 더 이상 어깨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복순아. 예. 고마워. 아니에요. 들어가자. 두 사람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새벽을 경계로 옥녀는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찾아야 했습니다. 증거를 정확하게, 틀리지 않게, 그리고 제때에 강진사 어른이 의서에서 읽어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독은 사라지지 않는다. 흔적을 남긴다. 몸 안에도 몸 밖에도 흔적을 찾아야 했습니다. 열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옥녀는 아침부터 윤씨 부인의 방 안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간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옥녀는 동시에 다른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 안 구석구석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점례가 방 안에 들어올 때마다 주머니가 없어진다는 것을 복순이에게 들은 후부터 옥녀는 생각했습니다. 그 주머니 안의 것을 방 안 어딘가에 두고 간다면 어디에 두겠는가. 닿기 쉬운 곳이어야 했습니다. 의심을 받지 않을 곳이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윤씨 부인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해야 했습니다. 윤씨 부인에게 매번 먹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의심을 살 수 있으니까. 그렇다면 음식 안에 섞어두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윤씨 부인이 혼자서 먹는 것이 있었습니다. 곁에 둔 물이었습니다. 방 안작은 탁자 위에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목마르면 혼자 마시는 물이었습니다. 의원이 온 이후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옥녀는 그 물 항아리를 들었습니다. 코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그 순간 옥년의 손이 떨렸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마늘 냄새와 비슷하지만 다른 냄새, 싸하고 차가운 기운이 섞인 냄새, 금수지취, 강진사 어른이 말씀하신 바로 그 냄새였습니다. 옥녀는 물 항아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소리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탁자 뒤쪽 모서리였습니다. 탁자 다리와 벽 사이의 좁은 공간에 작고 검은 주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복순이가 설명한 것과 똑같은 묶음 끈이 달린 검은 주머니. 옥녀는 그것을 손으로 집으려다 멈추었습니다. 집으면 안 됩니다. 지금 집으면 아무도 이 자리에서 발견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었습니다. 점례는 며느리가 몰래 가져다 놓은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옥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주머니를 그 자리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마당에서 복순이를 찾았습니다. 복순아, 이리 와봐. 복순이가 달려왔습니다. 옥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방 탁자 뒤쪽에 검은 주머니가 있어. 내가 전에 본 것과 같은 것이야. 거기 있다는 것을 오늘 확인했어. 복순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저녁 의원을 불러야 해. 의원한테 그 물 항아리를 맡겨서 확인해 달라고 해야 해.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한 가지를 해야 해. 뭐려? 옥년이 복순이의 눈을 보았습니다. 고모가 오늘 또 올 거야. 오면 방에 들어갈 거야. 그때 방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떤 것을 들고 있었는지 그 색깔이랑 모양을 정확하게 봐도, 그리고 나올 때 없어졌는지도 그걸 다 봐야 해. 알겠어? 복순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서방도 같이 왔는지 봐. 이서방이요? 고모 남편. 그 사람이 이 계획을 같이 꾸몄다면 반드시 확인하러 올 거야. 옥년의 눈이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7년을 당하기만 한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강진사 어른이 의서를 가르쳐 주시던 그 사랑채에서 옥년은 지식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배운 것 같았습니다. 알아야 살아남는다는 것을, 그리고 살아남은 다음에는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것을. 그날 오후 점례가 왔습니다.
이서방과 함께 복순이는 대문 옆 나무 그늘에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이서방이 밖에서 기다리고 점례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보자기가 있었습니다. 보자기 안에 뭔가가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점례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시경 후에 나왔습니다. 손에 보자기가 없었습니다. 복순이는 그것을 다 보았습니다. 다 기억했습니다. 저녁에 의원이 왔습니다. 옥년이 의원을 방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물 항아리를 살펴봐 달라고, 냄새가 이상한 것 같다고, 진맥을 다시 해달라고. 의원이 물 항아리에 코를 가져다 댔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원이 물 항아리를 방 밖으로 가져갔습니다. 뒷마당에서 혼자 오래 살폈습니다. 내용물을 조금 덜어내어 흰 천에 발랐습니다. 향을 맡았습니다. 색깔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살피다가 돌아왔습니다. 의원의 얼굴이 하얘져 있었습니다. 옥년에게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비상이요. 비상? 비소로 만든 독이었습니다. 옥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조금 떨렸습니다. 알고 있어도 확인받는 것은 달랐습니다. 이것을 누가 넣은 것이오? 옥년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의원 어른,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오늘은 아무한테도 말씀 마시고 이 항아리를 그대로 두어주세요. 뚜껑만 닫아서. 그리고 내일 아침에 다시 와주세요. 의원이 옥년을 보았습니다. 며느리, 이거 알고 있었소? 예. 언제부터요? 처음 변을 받아냈을 때부터요. 의원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래서 변을 받아낸 것이요? 냄새를 확인하려고? 예. 의원이 한참 옥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 복잡한 것이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에 오겠소. 단 오늘 밤 환자가 위험해지면 즉시 부르시오. 알겠습니다. 의원이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복순이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고모가 한 거 맞아요? 옥년이 잠시 대답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복순아, 고모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야. 고모는 절대 인정하지 않을 거야. 그럼 고모가 스스로 밝힐 수밖에 없게 만들어야 해. 어떻게요? 옥년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고모는 어머니 방에 여러 번 드나들었어. 그것을 복순이 내가 다 보았고, 그리고 주머니를 가지고 들어갔다 없이 나왔다는 것도 알아. 그런데 고모는 지금 나를 범인으로 몰고 있어. 예. 고모가 나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서는 물 안에 독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해. 그런데 내가 물에 독을 넣었다고 하려면 언제 넣었는지를 알아야 해. 그 장면을 설명해야 해. 복순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런데 고모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고모는 보지도 않았는데. 맞아. 옥년이 말했습니다. 고모는 그 장면을 볼 수 없어. 왜냐면 그 장면은 없으니까. 내가 넣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고모가 나를 범인으로 모는 말을 하려면 반드시 이상한 것이 나올 거야. 어떤 게요? 고모만 알 수 있는 것을 말하게 되거든. 복순이는 그 말의 뜻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의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마을 어른 몇 분이 함께 왔습니다. 전날 점례가 데려온 어른들과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마당에 다 모였습니다. 의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어제 환자 방에 있는 물 항아리를 살펴보았소. 그 안에서 비상의 흔적이 발견되었소.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점례가 즉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 며느리가 어머니 물에 뭔가를 넣는다고. 제가 직접 봤어요.
아침에 어머니가 주무실 때 며느리가 물 항아리 쪽에서 뭔가를 하고 있었어요. 마을 어른들이 옥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옥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고모 물어봐도 돼요? 점례가 복순이를 보았습니다. 뭐야? 고모가 말씀하신 아침에 어머니가 주무실 때 그때 물 항아리가 탁자 어디에 있었어요? 점례가 잠깐 멈추었습니다. 탁자 위에 있었지. 당연히. 탁자 위 어디요? 왼쪽에 있었어. 복순이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할머니 방 탁자는 오른쪽에 항아리를 놓게 되어 있어요. 할머니가 오른손으로 물을 드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오른쪽이에요. 마당이 고요해졌습니다. 점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은 다를 수도 있잖아. 그럼 어머니가 언제 항아리 옆에서 뭔가를 했어요? 아침 몇 시쯤이요? 해가 뜨기 전이었어. 그때 고모도 같이 있었어요? 나는 나중에 들어갔어. 지나가다 봤어. 복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모가 지나가다 봤다고요. 그런데 그 방은 창이 작아서 해 뜨기 전에는 너무 어두워요. 밖에서는 안이 잘 안 보여요. 고모, 창 밖에서 봤어요? 아니면 방 안에 있었어요? 점례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른 중 한 분이 말했습니다. 점례, 대답해보게. 점례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나는 방 안에 있었어. 들어갔다가. 그럼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 방에 있었다는 건가? 아니, 잠깐 들어갔다가 봤다는 건가? 그럼 들어갈 때 손에 뭔가 있었나? 점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말했습니다. 탁자 다리 뒤에 검은 주머니가 있어요. 저 직접 봤어요. 고모가 가져온 것이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마당이 얼어붙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어른들이 서로 얼굴을 보았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방 안을 살펴봐야겠소. 점례가 먼저 움직였습니다. 방 안으로 걸어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옥년이 그 앞을 막았습니다. 말없이 몸으로 막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집에서 옥년이 누군가 앞에 서서 막아선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비켜. 점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옥년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들어갔습니다. 마을 어른 두 분이 따라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서 탁자를 살폈습니다. 탁자 다리 뒤, 복순이가 말한 자리, 거기에 있었습니다. 작고 검은 주머니, 묶음 끈이 달린. 의원이 그것을 꺼냈습니다. 열었습니다. 하얀 가루가 들어 있었습니다. 의원이 아주 소량을 꺼내어 혀끝에 댔습니다. 곧바로 뱉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비상이요. 마당에서 그 말이 들렸습니다. 점례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크고 단호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준비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거 제가 가져온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건 어머니 약으로 쓰려고 가져온 거예요. 비상은 소량이면 약이 되거든요. 제가 어머니를 낫게 하려고 가져온 거예요. 어른 중 한 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비상이 소량이면 약이 되기도 하니까. 점례가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맞아요. 어른들도 아시잖아요. 비상이 독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져온 건 약으로 쓰려고 가져온 거예요. 그런데 저 며느리가 그것을 물에 타서 어머니를 해치려 한 거예요. 그 말에 마당이 다시 술렁였습니다. 옥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복순이가 보았습니다.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어머니가 말하지 않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점례가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어머니한테 약으로 쓰라고 말씀드렸어요.
소량씩 물에 타서 드시면 속이 편해진다고. 그런데 저 며느리가 그걸 통째로 물에 타버린 거예요. 어머니를 빨리 없애려고. 어른들이 옥년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옥년이 말했습니다. 조용하고 또렷하게. 점례 아씨. 점례가 옥년을 보았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뭘? 소량씩 물에 타서 드시면 된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하셨죠? 그래, 그랬어. 어머니께 그 주머니를 건네주셨어요? 점례가 멈추었습니다. 건네주셨어요? 옥년이 다시 물었습니다. 나는, 그건 내가 탁자 옆에 두었어. 탁자 다리 뒤에요? 탁자 위에. 탁자 위에 두셨으면 어머니가 보셨겠네요. 어머니가 그 주머니를 직접 열어서 물에 타셔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아프셔서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시는데 주머니를 직접 여셔야 하는 약이라면 어머니가 쓸 수 있는 약이 아니잖아요. 점례가 말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두셨다고 하셨는데 왜 의원 어른이 방을 살피실 때 탁자 위에 없었을까요? 탁자 다리 뒤에 있었을까요? 마당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점례가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물었습니다. 복순이었습니다. 고모, 그 주머니 어머니한테 드릴 때 뭐라고 하셨어요? 제가 고모가 어머니한테 드리는 거 봤거든요. 점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나는 그냥 두고 왔어. 그냥 두셨어요? 근데 방금은 어머니께 말씀드렸다고 하셨잖아요. 소량씩 물에 타서 드시면 된다고. 어른 중 한 분이 탁자를 탁 쳤습니다. 이 처자, 말이 계속 바뀌는구나. 점례가 눈을 피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윤씨 부인의 방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윤씨 부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다던 사람이 문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그러나 눈은 뜨고 있었습니다. 두 눈으로 마당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으로 딸 점례를 보고 있었습니다. 점례야. 점례가 굳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다 들었다. 마당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문에 기대어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0일 가까이 누워있던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 문을 연 것이었습니다. 온몸에 기운이 없을 텐데 그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점례가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시면 안 돼요. 누워 계셔야 해요. 됐어. 윤씨 부인이 손을 들어 점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당을 가로질러 옥년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7년이었습니다. 7년 동안 이 마당에서 며느리를 바라본 시어머니의 눈빛은 항상 차갑거나 날카롭거나 차갑게 무관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그 눈빛이 달랐습니다. 떨고 있었습니다. 눈꺼풀이. 옥년아. 옥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나한테 와봐. 옥년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마당을 가로질러 방 쪽으로. 윤씨 부인 앞으로. 가까이 다가서자 옥년이 보였습니다. 윤씨 부인의 눈에 물기가 맺혀 있다는 것이. 나한테 들어가자. 옥년이 윤씨 부인을 부축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마당 사람들이 그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점례만이 그 자리에서 굳어 있었습니다. 복순이는 방문 쪽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서 윤씨 부인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옥년이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윤씨 부인이 옥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씨 부인이 말했습니다. 옥년아. 예. 내가 다 들었다. 며칠 전부터 들었어. 자는 척하면서 다 들었어. 옥년이 잠자코 있었습니다. 내가 변을 받아낸 게 그냥 효심이 아니었구나.
독을 찾으려 한 거야? 예. 언제부터 알았어? 처음 변을 받아낸 날부터요. 윤 씨 부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끝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니? 옥년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못되게 굴었는지. 어머니, 말하지 마. 변명하지 않을게. 내가 내한테 한 짓을 내가 알아. 변명할 수가 없어. 윤 씨 부인의 눈물이 베개 위로 흘렀습니다. 내가 너를 왜 그렇게 미워했는지 아니? 옥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을 못 낳았다고 했어. 그런데 그게 진짜 이유가 아니야. 나도 알아. 진짜 이유는 내가 너무 잘했기 때문이야. 복순이는 방문 틈으로 그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잘할수록 내가 부끄러웠어. 내 며느리가 나보다 더 사람이더라고. 그 부끄러움을 표현할 줄 몰라서 더 못되게 굴었어. 나쁜 사람이야, 나는. 옥년이 한참 말을 하지 않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어머니는 나쁜 분이 아니에요. 무슨 소리야? 내가 너한테 한 짓을. 어머니는 딸을 너무 믿으셨던 거예요. 그게 잘못이지 나쁜 건 아니에요. 윤 씨 부인이 눈을 떴습니다. 옥년을 보았습니다. 나를 왜 살린 거야? 시어머니니까요. 그것만이야? 옥년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게 이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언젠가 쓸 날이 온다고 하셨어요.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요. 윤 씨 부인이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 양반이 며느리한테 그런 것을 가르쳐 줬구나. 나도 모르게. 예. 그 양반이 나한테는 이 며느리를 잘 대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나는 그때마다 당신이 무슨 말이냐고 했지. 이제 보니 그 양반이 나를 위해 며느리를 준비시킨 거였네. 윤 씨 부인이 흐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소리 없이, 그러다가 소리가 났습니다. 조선 여인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평생 쌓인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였습니다. 옥년이 잡고 있던 손을 더 꼭 쥐었습니다. 놓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서 두 사람이 울었습니다. 한 사람은 소리를 내며 한 사람은 소리 없이. 복순이는 방문 앞에서 그것을 들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억울한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뭔가가 풀리는 눈물이었습니다. 7년 동안 쌓인 것이 오늘 밤 이 방 안에서 풀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 부인이 한참을 울다가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렷했습니다. 옥년아, 예, 내가 틀렸다. 그 말이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길게, 오래, 내가 틀렸어. 너한테 한 짓이 다 내가 틀린 거야. 변명 안 해. 용서받을 자격도 없어. 그냥 내가 틀렸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만 알아줘. 옥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불을 더 여며주었습니다. 차갑지 않도록. 꼭꼭.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점례와 이서방은 마을 어른들 앞에 불려나왔습니다. 의원이 증언했습니다. 복순이가 증언했습니다. 물 항아리와 검은 주머니가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례 자신이 마당에서 한 말들이 고스란히 증거가 되었습니다. 탁자의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물 옆에서 뭔가를 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냐? 주머니를 어머니에게 드렸냐? 놓고 왔냐? 점례가 한 말들이 서로 맞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있었고,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점례가 결국 무너진 것은 어머니 윤 씨 부인이 방에서 나왔을 때였습니다. 윤 씨 부인이 부축을 받으며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점례가 달려가려 했습니다. 윤 씨 부인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 손 하나가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점례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오열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재산을 오빠한테만 다 주겠다고 해서 저도 강진사댁 자식인데 제 몫이 없어서 어머니가 가시면 다 오빠한테 가는 게 억울해서 윤 씨 부인은 그 말을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았습니다. 딸의 눈물을 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서운 처벌이었습니다. 점례와 이서방은 마을 어른들의 결정에 따라 관가에 넘겨졌습니다. 비상을 사용해 사람을 해치려 한 것은 단순한 가족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강진사댁은 조용해졌습니다. 봉출이 한양에서 내려온 것은 보름 후였습니다. 어머니가 아팠다는 소식을 뒤늦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들었습니다. 봉출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랑채에 혼자 앉아 오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옥년이 밥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평소처럼 봉출이 말했습니다. 옥년아, 예, 미안하다. 옥년이 밥상을 내려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봉출은 혼자 밥을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랑채에서 소리 없이 윤 씨 부인이 회복되는 데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옥년이 간호했습니다. 전과 다름없이 아침에 약을 올리고 저녁에 죽을 끓이고 밤에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윤 씨 부인이었습니다. 옥년아, 밥은 먹었냐? 강진사 어른이 살아계실 때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이제 윤 씨 부인이 그 말을 했습니다. 옥년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방에서 나와 마당에서 한참 서 있었습니다. 느티나무를 보았습니다. 여름 햇살에 잎이 짙은 초록이었습니다. 복순이가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왜 거기 서 있어요? 옥년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무를 보았습니다. 복순이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나무를 보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옥년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나무는 여름이었고 바람이 잎을 흔들었고 복순이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마이너스 야담한 모금 드림 마이너스